어젠가 예스14 논리퀴즈 매뉴얼 서평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 서평을 읽고 이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평의 내용은 중간중간 고양이 사진 나와서 피로도 풀리고 좋아요. 그런데 설명이 너무 장황해서 저는 제 방식대로 빠르게 풀고 어려운 퀴즈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책을 안 샀으면 모르겠는데 이 책을 구매하시고 이런 평을 남기시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이 안 읽은 부분에 나오는 아주 시험장 꿀팁, 이거 하나만큼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 진술이 한 개만 거짓인 유형이 나와요. 이 유형이 굉장히 어려워서 보통은 아예 그냥 뛰어넘거나 혹은 풀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에 이 문제 풀다 막혔을 때, 특히 이런 문제가 막히는 문제예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할 경우에 시험장 테크닉으로 아주 재미있는 거 넣어놨어요. 사실 그냥 발상의 전환일 뿐이긴 한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문제 푸는 시간 자체가 2배 이상 차이 날 거예요. 자, 5개의 진술이 나왔고 여기서 1개의 진술만 거짓이라고 해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푸느냐? 모순관계를 먼저 찾아요. 그리고 그 모순관계를 바탕으로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B랑 D가 모순관계라고 해봐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2개가 나오죠. B가 맞고 D가 틀리거나 혹은 D가 맞고 B가 틀리거나.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 논리를 전개해보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이구나 이렇게 확정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경우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반드시 참인 게 하나 나올 때가 있어요. 당연히 정답은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걸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각각 전개해버리면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죠? 시간이 더럽게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한 시험장 테크닉은 뭐냐면 이 모순관계를 찾았을 때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이 논란이 되는 2가지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참인 이 3가지, 아까 둘 중에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2개를 제외하면 하나만 거짓이라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모두 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진술을 주춧돌 삼아 논리를 전개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PSAT 전개능 기출문제를 다 실어놓긴 했는데 이 강의에서 최근에 나왔던 이 1개만 거짓 문제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언어논리 문제. 이해, 수용, 확산, 융합 4가지 분야에서 갑을, 병정, 무 중에 4명이 선발되었대요. 1명씩.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이건 제가 간단하게 기호화를 해본 거예요. 이 무에 대해서 병이랑 정이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겠죠? 그런데 이때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바로 나머지 3 진술은 반드시 참이니까 여기서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무의 진술은 반드시 참이니까 병은 아니고 정이 참이에요. 그리고 정이 참이니까 정이 거짓이라고 한 이 부분은 선언지 제거에 의해서 무가 반드시 참이란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오니까 병이랑 정 중에 누가 거짓말했는지 알 수 있죠. 병, 얘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이 참이구나. 따라서 여기서 갑도 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접근하면은 참 거짓 판단하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간단하죠? 그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두 번째, 2016년 문제. 마찬가지죠? 1명만 거짓말을 했어요. 진술이 이렇게 주저주저 나왔는데 조건문에 대한 부정이 무로 제시됐어요. 이렇게 모순관계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3 진술을 주춧돌 삼아 나아간다. 그래서 병 보니까 법학 또는 정치학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갑을 보니까 법을 하면 반드시 정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3가지 진술을 갖고 선택지를 보면 문제가 풀려요. 아주 행복한 일이죠. 경우의 수를 나누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데 이 반드시 참인 3가지를 주춧돌 삼아 풀면 빠르게 풀 수 있다고요. 세 번째, 2018년 문제가 한번 꼬여 있어요. 이 문제는 평소에 논리 퀴즈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었으면 진짜 손도 못 댔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푼 거는 1개만 거짓이었을 때죠. 이거는 하나만 참이래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주어진 진술을 전부 부정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참이었으니까 반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거짓인 그런 진술 세트가 되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 똑같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술이 4가지가 나왔는데 4가지 진술을 전부 논리적으로 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호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A에 대해서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나 2번째 진술 둘 중에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푼다고요? 논란이 있는 것들은 나가리 시키고 이 논란 없는 것들을 주춧돌 삼아 푼다고요. 보니까 B도 참, C도 참, D는 거짓 확정되죠? 그러고 나서 앞에 진술을 보니까 C가 참인데 C를 거짓이라고 한 2번 진술 나가리. 결국 1번이 참인데 A가 참이구나. 종합하면 A 참, B 참, C 참, D는 거짓. 이렇게 싹 정리가 됩니다. 너무 빠르고 간단하게 풀었죠? 2019년에도 이런 유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온다면 이 책을 끝까지 본 분들은 너무 쉽고 빠르게 풀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시간을 엄청 들여서 풀거나 혹은 찍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쓰신 분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자 방식대로 따라가면 분명 어려운 논리 퀴즈에서 시간 단축하고 고득점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라고 쓰신 것처럼 정시간이 없으시면 이 책에 있는 시험장 테크닉이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곳곳에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한번 싹 보시고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시면 쭉 정독하시고 여기에 있는 전개념 기출문제 정도는 한번 빠삭하게 풀어보시고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 책 안 사신 분들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물론 이 책을 사주시면 제가 제일 행복하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언어논리.kr 제 블로그에 이 책 내용이 전체가 통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없으시면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이라도 그냥 화장실에서는 어디든 이렇게 틈날 때마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시험 잘 치시면 저한테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주시면 되죠 뭐. 하여튼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화이팅!